네, 한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엠비엔골드 최한덕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랑은 또 다르게 제약바이오들이 올라주고 있고 네. 그리고 또 뭐 중동붐이 일고 있거든요. 자, 어제 오후에 나왔는데 네. 일단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제 UAE에 국빈 초청을 받아서 다음 주에 방문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다보스 포럼 가서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네. 일단 시장도 좋은데 이 대통령이 움직이면서 어떤 MOU 체결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는 많은 종목들이 또 기대감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아직 올라갈 것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좀 말씀 좀 드려볼 거고 특히나 코스닥 시장 지금 외국인이 순매수가 1,000억이 넘게 하고 있어요. 네. 좀 오랜만에 또 세게 매수하는 것 같은데 외국인의 수급이 좋아지는 것만큼 종목들의 급등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뭐 다음 주까지도 뭐 종목에 대한 것은 뭐 기대감 있게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장 안에서 재료가 있는 좀 잘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하기가 조금은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네. 그런 종목 오늘도 두 가지 소개해드리겠고요. 그 전에 리뷰부터 해보겠습니다. 현덕이 덕분에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죠. 오늘은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제가 바로 엊그제 말씀드렸던 덕산에미탈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이 북한의 무인기가 넘어오면서 좀 사실상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맞아요. 이 드론 부대 창설하겠다라고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틀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윤 대통령이 UAE를 가면서 방산 쪽에서 협력한다고 하면서 코컴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덕산해설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소형 무장헬기 부품 국산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국제까지로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만간 윤 대통령이 북한을 후방을 침투할 수 있는 이 정찰 무인기 효율성 검토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어떤 결과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덕산에미탈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하나 더 보시면은 같이 말씀드렸던 인디에프 바로 내일 두바이의 최대 투자 회사의 회장이 방한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내에 와서 지금 뭐 국내 어떤 대기업들의 경영진들 그다음에 또 지자체 만나서 MOU를 체결할 예정인데 마침 다음 주에 또 그러니까 내일은 두바이의 최대 투자 회사가 오는 거고요.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UAE 가가지고 뭐 바라카 원조도 방문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어떤 MOU를 체결할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디에프가 글로벌사가 최대 주주고 글로벌사가 쌍용건설을 갖고 있으면서 쌍용건설 또 주주가 두바이 청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볼 때는 일단 두바이 관련주에서 가장 큰 수혜주 인디에프이기 때문에 지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요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바로 급등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다음 주까지도 추가 급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대감 갖고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역시나 시장이 좋은 것만큼 수급이 좀 잘 받쳐주고 또 확실한 내용을 갖고 있는 종목을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도 있고 수급도 받쳐주는 그런 종목을 골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이 나올지 현덕이 덕분에 첫 번째 공략주 키워드부터 보시죠. 중국 비자 중단은 기회다. 아니 네. 어제 이것 때문에 사실 오후에 그 상승작을 다 반납한 게 네. 중국발 악재 그리고 리오프닝주들의 다소 부진한 주가 흐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리오프닝이 다 빠졌는데요. 요건 제가 볼 때는 이 기회 앞에다가 네. 무조건이라는 걸 좀 붙이고 싶었어요. 머스트요. 네, 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좀 네. 약간 빠졌던 거고 지금 중국은 지금 이 허베이성이라고 9,900만 인구가 있는 도시가 있는데 이미 90%가 다 걸렸어요.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정점을 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리오프닝을 사기 적당한 기회인데 바로 나왔네요. 아, 그죠. 네. 저희는 뭐 발 빠르니까요. 네, 빠릅니다. 어쨌든 이만큼 강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중요한 건 어쨌든 이 중국 인구 큰 도시에서 거의 90%가 감염돼 있기 때문에 이미 정점 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경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은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 내용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어제 왜 빠졌냐면은 중국이 노중국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중국인들이 입국에 있어서 좀 규제를 좀 했습니다. 중국이 상당히 기분 나빠했었는데 이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한국인 단기 비자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좀 심각하게 볼 수 있는 게 또 한한령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내용을 좀 보시죠. 절대 한한령이 아니라 이거 제가 볼 땐 금방 풀릴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중국인 입국 규제를 조치를 했죠. 왜냐하면 중국인이 워낙에 중국에서 확진자 많이 나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던 건데
전원 코로나 검사하고 48시간 내 음성 검사 요구하고요. 우리만 이런 게 아니라 일본은 더 심하게 했고 중국발 입국을 제한한 국가가 최소 14개국입니다. 우리만 이런 게 아니죠. 근데 어쨌든 중국인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 나쁘게 했고요. 기분 나빠했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바로 거꾸로 중국이 한국인 단기 비자를 전면 중단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풀리던 한한령 해제가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생겼던 거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언팔로 지 일주일 만에 됐던 거고요. 다만 이걸 발표하게 되면서 지금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정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이제 금방 좀 바뀔 수 있는 건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발급 중단된 비자가 딱 2개밖에 안 됩니다. 비즈니스 무역 활동 목적의 비자 M비자, 그다음에 180일까지 체류 가능한 가족 동반 단기 비자. 요거 2개만 중단된 거고요. 대표적으로 취업 비자 가능하고 가족 동반 장기 비자 가능하고요. 유학 장기 비자 가능하고 가족 친지 방문 장기 비자 다 계속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엄포를 놓은 거고요. 엄포를 놓은 신용만 한 것이다. 근데 지금 어제 이 중국 외교부에서 발표하게 되면서 이 한국의 어떤 그 취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한 총리가 관광 수요가 크게 늘 수 있게 출입국 간소화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출입국 간소화가 검토가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바로 이것도 취소가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리오프닝은 제가 볼 때는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가장 강하게 올라갈 종목으로 또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 중에 대부성 님이요. 이렇게 글 올려주셨어요. 네. 맞아. 중국이 80% 그 인구수들이 모두 다 감염이 됐다면 이건 단순히 네. 걱정할 게 아니라 네. 그 이후를 또 봐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한번 오늘 이쪽 리오프닝 관련주를 공략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현덕이 덕분에 첫 번째 공략주 확인해 보시죠. 네. 연호를 들고 오셨는데 저희 지난번에 한번 공략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바닥에서 이야기가 충분히 올라왔었는데 네. 약간의 조정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연우를 제가 왜 계속 말씀드리냐면 대표적으로 화장품인데 어떤 화장품을 고를 필요가 없이 전 세계 화장품 대부분은 이 연우의 용기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객사들이 다양하죠. 그러니까 화장품을 이제 우리가 팔려면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용기를 지금 공급하고 있어서 국내 1등 기업입니다. 지금 알고 있는 로레알, 뭐 에스티로더, 뭐 P&G, 메리케이 같은 세계 100대 화장품 기업 중에서 50개 기업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다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작년에 한국콜마가 지분을 인수했는데 네. 한국콜마가 ODM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한국콜마가 만들어주는 그 화장품의 용기까지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게 되겠죠. 자,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랑콤, 에스티로더, LG생활건강 등에 들어가고 있는 건데요. 한국콜마가 700개 정도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제조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콜마가 연우의 최대 주주가 됐기 때문에 그 고객사의 용기를 만들 수 있는 전망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도 세계 100대 기업 중에 50개 기업 들어가고 있고 한국콜마가 최대 주주가 되면서 고객사까지 더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가뜩이나 매출 중에서 수출 비중이 50%가 넘을 정도로 지금 해외로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좀 그 해외에 나가는 그 화장품 종목들, 그 다음에 사실 우리 중소기업 화장품 같은 경우는 중국인들이 화장품을 또 너무나 잘 따라 만들어가지고 힘든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연호 같은 경우는 화장품 용기를 국 내부터 국 외까지 다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나 매출에 있어서 화장품 업황이 좋아지면은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화장품에서 그냥 대표적으로 연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주가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장품 관련주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차트 한번 길게 좀 보시면은 한번 올라온 상황에서 오늘 그 우리 중국의 리오프닝 시작되고부터 가장 강하게 올라왔던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조정도 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리오프닝이 지금 리오프닝 통증이 있었지만은 금방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정이 좀 상당히 좀 짧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요 조정이 마무리가 된다면 가장 세게 올라갈 수 있다. 어제 빠졌던 요 자리가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를 21,500원까지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보죠. 이 전고점이거든요. 21,500원까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17,500원으로 최근에 저점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눌림목 구간에서 또 연우를 매수하지 못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목표 주가는 21,500원, 손절가는 17,500원 이야기해 드렸고요. 네. 이어서 두 번째 현덕이 덕분의 종목은 무엇일지, 이번에도 리오프닝일지 키워드부터 보시죠. 네. ARM 모시기 경쟁이다. 네. 지금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건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두바이 방문에 이어서 다보스 포럼까지 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국외 순방 마지막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건데 ARM을 지금 누가 어떻게 모시고 있는가 그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지금 이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제 이 ARM 주인인데 네. 지금 어제 이제 그 영국의 수낙 총리가 런던 시장에 좀 상장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이 수낙 총리 회담하면서 일단 영국 쪽에서는 뭐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얘기 나와 있는데 어떻게 자세한 얘기가 나왔는지 한번 내용을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원래 그 영국의 존슨 보리슨 총리가 이 보리스 존슨 총리가 원래 그 런던 시장에 상장을 추진하고 있던 건데 이 보리스 존슨 총리가 사임하면서 중단됐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어받은 수낙 영국 총리가 다시 이제 소프트뱅크 회장을 만나서 이 ARM을 뉴욕 상장이 아닌 런던 시장에 상장했으면 좋겠다라고 설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ARM의 최고 경영자고요, 최고 법률 책임자, 그 다음에 영국 재무부 장관과 수낙 총리까지 손정희 회장은 이제 화상으로 참여해서 런던 상장하는 걸 상장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이 그 소프트뱅크 회장 입장에서는 런던 상장보다는 뉴욕 상장이 더 좋거든요. 더 큰 시장에 상장을 해야 더 많은 돈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낙 영국 총리가 뉴욕과 런던에 동시 상장을 제의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복잡한데 어쨌든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는 동시에 상장한다면은 더 좋은 모습이 있겠죠. 좀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 선택하지 않지만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어떤 논의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만 봤을 때 ARM이 런던 시장에 상장하든 뉴욕 시장에 상장하든 둘 다 상장하든 뭐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 이제 이 소프트뱅크의 약점이 있다면 소프트뱅크가 ARM을 갖고 있는 건데 소프트뱅크가 지금 적자가 심합니다. 그래서 빨리 팔아야 되기 때문에 빠른 결정이 나올 것이고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두바이 방문에 이어서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는데 이날 오찬에 인텔, 퀄컴, 삼성 CEO가 한 자리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ARM을 원래 엔비디아가 인수하려고 했다가 이 어떤 지금 독점 때문에 걸려갖고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소시엄 구성해야 되는 건데 인텔, 퀄컴, 삼성, 하이닉스까지 컨소시엄 구성하려고 하는 건데 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데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 자리에 모이는 그 오찬을 갖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ARM 인수 얘기 나온다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 ARM이 동시 상장하던 뉴욕 상장하던 또는 오히려 상장하지 않고 컨소시엄으로 매각을 하던 빠른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주의 흐름을 지금부터 봐야지 시간 지나고 나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관련주 하나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RM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와 관련된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현덕이 덕분에 두 번째 종목으로 공개하겠습니다. 가온 칩스를 갖고 오셨네요. ARM 관련된 한 3개 정도가 있는데 네. 지금 그 가격 봤을 때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게 가온 칩스가 아닌가 싶어요. 특히 내용도 보시면은 이 시스템 반도체에 있어서 디자인 솔루션 기업인데 이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에는 팹리스와 파운드가 있죠. 설계하는 기업과 이 공장 만드는 기업이 있는 건데 그걸 연결해 주는 게 디자인 솔루션 기업이고요. 이 ARM의 베스트 디자인 파트너 2년 동안 연속 수상하면서 지금 ARM에서도 베스트 디자인 파트너고요. 삼성 파운드리에서는 12개 기업 중에서 1등을 하면서 역시나 삼성 파운드리에서도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ARM 관련주기도 하고 삼성 관련주기도 한 이 가온 칩스가 실적도 잘 나와주고 있고 ARM 매각이나 어떤 런던, 뉴욕 상장이 가장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고 보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주가 충분히 좀 내려와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 종목이 제가 볼 때는 다음 주까지 봤을 때 ARM 인수권 나왔을 때 22,000원까지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2만 원까지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최근에 좀 그 저점 부분이었던 15,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가온칩스. 목표 주가는 2만 원, 손절가 15,000원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 이 외에 시장 이야기는 또 어디서 네. 들어볼까요? 네이버 밴드에 오시면요, 체험담에서 검색하시면은 제가 이제 이 두바이 관련해 가지고 내용 다 좀 실어놨거든요. 좀 오셔갖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본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